자, 오늘 뭐 상당히 아주 기분 좋은 흐름이 진행이 됐어요. 첫 번째 기준은 우리의 주력의 기준에서의 하이닉스의 초강세의 흐름,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이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포트 계좌가 10월 말에, 지난해 10월 달에 뭐 너무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만 폭락을 하다 보니 10월 말에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설정을 해드렸죠. 그리고 10월에 그 흐름 굉장히 큰 폭의 폭락이었는데 시장은 거기까지 돌리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원체 하이닉스, 뭐 LG전자 뭐 이런 쪽 가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좋은 손익 범위가 형성이 된 거죠. 지난해 10월이 가장 많이 깨져 내려왔던 위치잖아요. 그럼 이제 10월 달 이후에 포트폴리오 중요성을 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10월 달 이후에 흐름에 있어서도 11월 달 기준에 이제 이 7종목, 6종목이죠. 6종목뿐이 안 되는 이 종목도 10월에 그렇게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도 이제 줄이자. 종목을 더 압축하자. 너무 힘드시다면 시장 떠나실 거 아니시면. 그래서 12%로 지금 수익이 이제 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말 종가 대비 12%. 오늘 기준에서는 하나를 더 만들죠, 뭐. 9월 말 종가 대비 시장 등락률, 그리고 10월 포트폴리오가 이제는 저렇게 많이 돌려진 흐름에까지. 또 11월 달 포트는 어때요? 11월 달 포트도 뭐 훌륭하죠. 11월 달 포트폴리오가 일단은 20%가 넘게 수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하이닉스 비중을 55% 이렇게까지 채워놨잖아요. 그리고 종목 어느 것도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의 기준의 시장이 어쨌든 0.58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 상승률은 13%. 그러니까 10월 말 종가 대비 한 13% 시장 올라왔을 텐데 변동성 매매 뭐 손익을 다 떠나서 변동성 매매는 사실 수익이 나오는 건 극대화되죠. 그리고 손실은 뭐 확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극소화로 잘 마감을 하는 거고. 결론은 주력 포트폴리오에 외부에 계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SK그룹, 하이닉스, 자동차그룹, 현대차, LG그룹, LG화학,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저 네 종목만 가지고도 비중 조절 조금 잘하시면은 저런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런 수익이 11월 달 포트가. 그리고 12월 포트도 이제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이 돼 있고, 또 1월 포트도 마이너스 1.5. 지금 1월 달 시장 급락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월 포트 어때요? 2월 포트는 지금 현재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장이 아마 3%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대비 2배. 거래일수 4거래일인가요? 4거래일 만에 계좌 수익입니다. 7.4%의 계좌 수익. 하이닉스가 이제 막 올라와 주면서의 흐름인데 빠르면 이번 주에 15만 원 돌파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15만 500원 넘길 수 있다 없다. 넘긴다. 무조건.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만 40%의 폭등이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아니 근데 왜 우리나라의 종목군들이 못 움직인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냐 이거야. 저점 대비해서 46.52%입니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의 흐름하고 원고 기존 거 하이닉스 원고 하시면서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주봉 차트와 엔비디아 주봉 차트와 이제 그 하이닉스의 주봉 차트 비교 차트 같이 넣어주시고 엔비디아 월봉 하나 주시고 또 엔비디아 그 표 있죠. 어제 MS하고 아마존 MS하고 애플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주시고 이왕 만드는 거 2개, 3개만 더 만듭시다. 아마존, 알파벳, 메타까지만. 그렇게 해서 다 달라붙어서 만들고, 왜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시 놓고 보는 부분이 어제 야간에 하도 기가 차서, 그러니까 기가 찬 게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현대차 비중이 25%고 LG화학이 15%고 KB금융을 이번 달에 못 집어넣어놨지만 2월 1일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KB금융 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이잖아. 그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시장의 견인은 결국은
반도체에서 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들의 이 변동성, 메타 플랫폼이 금요일날 20% 폭등이 나왔고, 응? 그리고 시가총액이 MS가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20% 올라와 있고, 그런 흐름들의 연동이 걔네가 저 PBR입니까? 고 PBR이야. 성장성이 부각이 돼 있지. 아니 개뿔이나 무슨 걔네들이 무슨 뭐 아마존닷컴, 알파벳 이런 쪽이 성장성에 부각돼 있는 업체인 거지. 이런 애들이 지금 저 PBR 종목에서 올라갑니까? 아니잖아. 애플이 38배인가요, PBR이? MS가 18배? 엔비디아가 47배예요. 미국이 4.7배라고? 미국이 4.7배거나 말거나, 결론은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0.9인데 유틸리티 업종을 이끌어 가서 지수를 견인한다. 이거 말같지도 않은 소리 아닙니까? 2월 달에 뭐 발표를 해서 2월 달 기준에 아싸, 저평가인 종목군들 니들이 빨리 주가 부양해라. 그거 좀 어거지잖아요. 저평가인 거를 외부에서 이렇게 현대차가 싸? 내가 다 사재껴버려야겠다. 내가 적대적 M&A 해버려야겠다. 이렇게 싼 현대차? 에코프로보다 시가총액이 더 밑에여서 에코프로 BM보다 시가총액이 저 밑바닥에 있어서 시가총액이 30조 원대 중반인데 에코프로가 40조를 넘기고 에코프로 BM이 57조까지 올라와서 포스코 피처엠이 50조까지 올라와서 현대차가 30조 원대 중반 후반인데 그러니까 윤정도 말 듣고 전량 2차 전지 매도할 때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였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견인하고 싶다며 시장을요. 그죠? 정부가. 그러면 그냥 주주환원 정책 해라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 주주환원 정책 열심히 잘해라 이렇게 말 잘 듣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안 하면 배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하면 너희들 유보금에 대한 세금 매길 거야. 응? 우리나라 기준 15%, 미국이나 일본, 단계별로 미국은 이제 미국은 15%, 일본은 10에서 20% 사이, 또 대만은 10%, 우리나라는 15% 폐지 전에. 결론은 어찌됐든 유보금 가지고 세금 내기 싫으면 자사주 매입, 이익 소각, 배당 이런 부분을 확대해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그 정책적인 부분이 명확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저 PBR 저 PBR. 자, 가장 단순 논리가요. 영상 오늘 장중에 올려드린 거하고 그리고 또 올려드릴 영상 또 VVIP 방에서는 또 VIP 방에서는 채팅방 공지사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도 보시고 1월 말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2월 달 걸 또 설정해 드렸는지 그런 내용 다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기준에 녹화를 하고 어제 마감 영상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월 31일 그 모니터링 하신 분들 1월 31일 마감, 2월 2일, 2월 2일 그 다음에 어제 마감 그리고 어제 새벽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 넣어드릴 겁니다. 그 영상 꼬박꼬박 다 보셔야 돼요. 보시고 우리의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범위가 지금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아주 포트폴리오가 좋으세요. 그 포트폴리오대로라면 지금 엄청난 수익이신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현재 기준에서 IT 쪽의 슈팅 범위를 기대를 하면서 포트의 구성을 계속 이어나간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비중이 높아서가 아니라 시장의 글로벌 증시와의 이격 발생 범위를 지금 정부가 사실 총선 때문이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총선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배적인 생각이고 총선 지나면은 흐지부지 될 거다라는 해석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기준에서 보시면 국내 증시가 횡보예요, 횡보. 우리나라 증시는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고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가는데 우리는 못 간다. 그러니까 주가 올려라. 이것도 웃기고 그 주식시장 부양책이라는 자체도 시장 부양책, 증시 부양책 이런 것도 시장이 폭락해야 부양하는 거지. 사실 중간에 정책이 엇나간 정책이 있었잖아요. 몇 개.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옹호론자들의 그 소수 인원의 추종자 소수 인원에 휘둘리셔서 금융당국도 안 된다고 한 거를 정부 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때려버렸죠. 11월 초에. 그게 큰 패착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의 신뢰도나 이런 부분이. 지금 보셨어요? HLB에 대해서 보셨어요? 매도 잔량 10,000주대 이상 쌓여 있는 거를 순식간에 다 잡아가고 그리고 매수 잔량을 더 쌓아놓는 거를 그리고 또 서로 치고받고 공방이 나오죠.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윤정도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허용이 되지 않았어야만 외국인들의 해지 물량 그리고 신뢰도 이런 부분이 더 형성이 됐을 거고 개미들의 무덤을 만들어버린 이런 에코프로 같은 종목군들 내일인가요? 실적이 내일 모레인가요? 하여간에 에코프로 BM 실적 나오면 또 한 번 충격받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선반영? 아니 무슨 개뿔이나 선반영이 돼 있어 지금 얘가. 지난해 대비해서 실적 완전히 개판이죠. 근데 지난해 딱 이맘때 2월 6일이면요. 얘가 1월 말 종가가 11만 9천 원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 2월 1일부터 에코프로 BM에서부터 주가를 땡긴 건데 그때 가격 20만 원이 이탈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20만 원이 이탈돼도. 근데 맹신을 하고 내가 갖고 있으니까 자꾸 좋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냥 깨져 내려갔어야 되는데 저런 기준에 11월 달에 92만 8천 원까지 공매도 금지하면서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죠. 그 말같지도 않은 그 배터리 옹호론자 그냥 반들 때문에 저자락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무너졌으면은 오히려 개인들도 살리고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요. 저런 것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들이 흔들리면은 지수 자체가 휘청하잖아. 결론 시황 부분은 이 정도에서 가름을 하고 전체적으로 IT 쪽에 슈팅이 나오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IT 쪽의 기준에서도 이제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서 둘 다 아니 어느 쪽이 더 좋아요? 100% 삼성전자가 더 좋은 회사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440조짜리가 더 좋은 회사지 100조짜리가 좋은 회사야? 다만 주가의 변동률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현재까지 하이닉스 위주로 본다. 기존에는 삼성전자 위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하이닉스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주력 포트폴리오는 하이닉스다. 현재로서는 그럼 나는 삼성전자인데 가져가셔도 돼요. 병행하셔도 됩니다. 굳이 막 잘라서 이동 억지로 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11월, 12월 달에 조금 더 가벼웠잖아요. 12월 말까지. 그 흐름에서 이제 눌릴 때 그때는 뭐 이동의 전략을 설정하시더라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0058 수급 범위 항상 종목군들을 놓고 보실 때 수급 범위의 기준을 좀 놓고 보세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요한 고점들을 넘기는 그 수급 범위들이 있어요.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견인을 한 거지 대형주 기준에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혼자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뭐 간혹 있죠. 간혹 비이성적인 흐름 속에 누구요? 포스코홀딩스가 28%의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서 뭐 속단편으로 미친 듯한 랠리, 2차 전지 랠리가 나온 거죠. 포스코 그룹주가 철강이지 무슨 뭐 개뿔 무슨 뭐 막말로 2차 전지 몰빵하고 실적이 2차 전지에서 나오나 철강에서 나오지 포스코홀딩스가 지주사 성격 플러스의 기준에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단계별로 주가의 변동이 확장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뭐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진 않아요.
제한적입니다. 특히 이제 극대형주,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 뭐 2차 전지, 뭐 레일리인데 이런 개념이 아닌 기준에서, 그런 설정 범위 기준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 단계별의 기준에, 예? 그 수급 범위 기준에 흐름들을 잘 해석해서 놓고 보셔야 돼요. 고점이 어디서 돌파가 되는지, 수급이 어디서 유입이 됐는지, 그리고 기준 거래량은 얼마나 터져 줘야 되는지. 지금으로서는 주봉 단위의 기준 거래량 1억 주씩 터져야 돼요. 주봉에서 하루에 2천만 주 이상 터져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변동 유례 확장이 완벽하게 나오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러지 않고 그냥 뭐 대충 아니야. 지금 1억 주 넘긴 적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작년 7월부터 해서. 결론은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고점에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며 고점이 돌파가 됐다. 맞구나. 그 고점이 또 돌파가 돼서 새로운 고점이 형성되는 구간에 당연히 수급 범위가 형성돼 있었구나. 맞구나. 그 앞전 수급을 또 넘기는 과정 속에서 형성돼 있던 그 고점 돌파의 기준, 당연히 천하의 삼성전자도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쌍끌이 순매수 1위가 누구? 하이닉스입니다. 2위가 누구? 현대차, 그리고 3위가 기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설명하는데 삼성전자는 없나요? 없어요. 삼성전자는 기관들의 매도가 있는데 그 기관의 매도에 최근 들어서 또 흐름이 기관의 매도 기준에 상속세 내기 위한 계열사들의 물량 블록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냐를 이제 뭐 놓고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은 어떻다? 1위다, 1위. 작년 1월부터. 그리고 지금 주춤거리는 사이에 자동차의 수급이 매우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쌍끌이 순매수 지금 1위가 지난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1위가 현대차, 기아입니다. 1위, 2위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요? 기간의 매도가 형성돼 있어서. 하이닉스는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시 놓고 보는 하이닉스의 기준은요. 하이닉스의 기준의 흐름이 여기도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설정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주봉 단위에 2천만 주 최소, 그리고 3천만 주가 터져야 돼요. 하루에 500만 주 이상 터져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수급이 단계별로 개선될 때마다의 흐름인데, 얘는 엔비디아하고 아주 똑같은 흐름이 연출이 됐어요. 특히 이제 5월 이후, 작년 5월 이후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의 확장. 작년 저점 대비해서 지금 88%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90%대 찍고 나서 눌림입니다. 그죠? 90%대 찍고 나서 눌림. 그리고 지금 그 수급 범위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계속 단계별로 고점을 넘겨요. 그러니까 지금 VVIP 라이브 방송에서 그림을 이제 메타방에서 그려드리고, 라이브 방송의 기준에서 이제 그림 부분은 못 보시고 시각적으로 이제 올려드린 차트만 놓고 보시게 되는 건데, 그 차트 보실 때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뭐 매번 교육을 해드렸었으니까. 그리고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그 내용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지. 그죠? 결론은 지금 녹화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녹화 방송도 보시면 돼요.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고점 돌파인데, 지금 최근 11월 이후부터 해서의 수급은 다소 이제 좀 정체 상태에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안 좋으냐? 아니지. 아까 엔비디아 보셨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엔비디아 미친 듯이 올해 저점 대비 46%.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20배 많아요.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20배가 많다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이제 100조예요. 동네 창피하게 이제 100조. 그런데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2,000조 훌쩍 넘겼지. 응? 지금 아까 몇 달러인지를 안 봤네. 예?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더블 나 있어요. 700달러 수준인가 지금? 700달러? 와. 그러면 2억
계산해 볼까? 24억 7천만 주거든요. 24억 7천만 주 곱하기 700달러라고 기준 잡고 거기에 1330원 기준 잡으면 2300조. 하이닉스 23배야. 삼성전자의 5배. 그런 종목이 올해만 46%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개표를 못 간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야 엔비디아가 그렇게 하는데 얘는 왜 못 가니? 그 수혜를 다 잡아오고 HLB 관련해서 물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HLB가 아니라 HBM이죠. HBM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그 수익 범위도 고마진 제품에 대한 수익 범위도 갖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환원 정책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 그리고 개인 투자자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 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죠. 투자자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이죠. 주주환원 정책. 그런 기준이 설정이 되는 것이 완벽해져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정부 당국이 원하는 세수도 제대로 정상적인 세수도 거치고,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지수가 견인되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ETF 상품 만들어서, ETF 상품 만든다는 건 뭐예요? 돈이 글로 들어와야죠. 어찌됐건. 근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을 그냥 막 넣나? ETF 상품의 주제가 뭡니까 했더니 저 PBR 종목 산대. 그럼 저 PBR 종목 뭐야? 대표적으로 오르면은 유틸리티 업종이지. 이 성장하고 있는 경기가 좋아서, 경제 동향이 좋아서, 지표가 좋아서 금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표가 좋으니까 금리를 어떻게 내려? 그럼 좋은 거야. 골디락스라니까. 근데 그걸 뭐 금리 내리라고 악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절대 영향받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성장주가 날아가는 거지. 안 그래요? 실적주가 날아가는 거지. 저 PBR 유틸리티 업종이 어떻게 하나? 유틸리티 업종은 시장이 훼손되고 횡보 내지는 하락할 때 날아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기본적인 논리를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기본적인 논리를. 그래 결론적으로 우선 1바다의 순위가 성장주의 기준에 미국의 PBR 대비 낮은 하이닉스 PBR이 전일 기준으로 미끄러져 내려온 게 1.47배예요. 삼성전자도 1.47배 수준이었고. 이게 엔비디아가 47배라고. 이해되세요? 미국의 시가총액 1위 MS, 시가총액 2위 애플, PBR이 32배, 그리고 PBR이 38배. 얘가 잠깐만요. PBR이 12.83배, 얘가 38.78배. MS가 12.83배, 애플이 38.78배. 저런 흐름의 기준을 자동차주가 그러면 기아가 1배를 넘겼다고 해서 그러면 기아 같은 경우에 못 가는 거야 이제? 기아가 1.2배인가요? 지금 기아의 컨센서스를 계속 갖고 나왔죠 우리가. 현대차도 그 컨센서스 그 방송하면 캡처해 주세요. 그래서 0.9배짜리가 주가 폭등해서 폭등이 나왔다. 이거 뭐 방송에서 보여드리게. 그래서 1.2배인데 그럼 기아가 못 간다는 얘기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갖고 있는 기아가. 그리고 이게 지금 아마존하고 알파벳의 이 순위가 좀 바뀐 건지 뭔가 요게 조금 이상해요. 알파벳이 3위였었는데 그죠? 그리고 PBR, 저 PBR, 뭐 고 PBR 다 좋아. 다 좋은데 그 PBR의 기준에 평균치 PBR이 일본이 1.4배 그리고 미국이 4.7배. 그러면 0.3배짜리 한국전력 적자 기업을 올려서 PBR을 놓친다는 게 아니고 저평가 상태의 종목을 들어 올려야 된다. 들어 올리는데 인위적으로 주가 땡긴다가 아니라 주주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 아유,
똑같은 얘기인데 하여간에 여러분들 기준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정부의 저 PBR 공시 저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더 긍정적으로 야 저거는 뭐 정부가 윤정두보다도 정책을 못 피네. 결론은 윤정두 의견이 맞네. 주주하는 정책을 어차피 각 기업도 정부가 이 정도로 강력하게 시장 견인 의지를 내세우는데 표현은 잘못 표현했지만 저 PBR 무슨 저런 표현을 해. 그렇지만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는구나. 그죠? 그렇게 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에 주주하는 정책. 주가 부양책이 아니에요. 왜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해야지 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해? 가만히 알아서 남들이 주가 부양을 해줘야 되는 게 그 정상 시장 논리인 거죠. 야 니들 저평가니까 니들이 알아서 주가 올려놔. 그런 논리가 어딨어. 유틸리티 업종들 그런 논리가 어딨어. 그러면 막말로 화장품주들 말 같지도 않은 PBR 형성돼 있는데 화장품주 2차 전지 또 우리 반도체 소부장 그럼 그런 애들 다 초점 박살나야 되는 거야? 시장을 건전하기 위해서? 아니잖아. 그러니까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것처럼만 기준 잡으세요. 어떻게? 반도체에서의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흐름을 놓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미반도체나 이런 기준들. 수급 뭐 어마어마하죠. 한미반도체 여기서 거래만 땅 터져주면 돼요. 내일 기준에 500만 주 정도 땅땅 터져주면 한미반도체 이 어마어마한 수급 10% 이상의 매집. 근데 고점을 못 넘겼잖아. 넘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대수오미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 있어요. 포트폴리오도 같이 볼 건데 대수오미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이 일단은 이제 맨 처음에 1월에 가입하시면서 문자반으로 오셨고 이건 아닙니다 해서 이제 VIP방으로 오셨고 또 자산 규모가 있으시기 때문에 VIP방은 아닙니다. 이건 교육만 받는 데지 이거는 실질 수익을 내시려면 VVIP방으로 오십시오 했고 중간에 라이브 방송에 접속이 중간중간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 기준을 잡으시면서 같이 들여다보실 수 있었던 거죠. 결론은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 KB금융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 또 차익실현 재편입의 기준, 뭐 눌릴 때 설정 범위 기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6.9% 있으시고 그리고 별도의 계좌에 또 9.9% 있으신데 그 별도의 계좌는 이제 계좌를 없애신다라는 기준이에요. 결론적으로 하이닉스가 이제 대략 27%이신데 뭐 만약 계좌를 이제 그걸 빼내신다고 했을 때에 그 비중은 그 계좌를 없애는 거지 하이닉스를 정리하셔서 다른 종목을 사시겠다의 기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일단은 하이닉스 변동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가벼운 걸 보고 싶어. 하이닉스가 가야 나머지가 갑니다. 하이닉스가 가야 오늘 마이너스권까지 밀려있던 소부장 쪽이 다 플러스로 또 한미반도체 플러스로 완벽하게 다 전환을 해주죠. 전환을 해줍니다. 프로그램 수급까지 뭐 한미반도체 빵빵 들어오면서 엔비디아의 초강력한 흐름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MS라든가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런 데서 GPU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클라우드발, 서버발 뭐 전부 AI. 그것에 대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HBM 납품을 하고 그 장비에 대해서 작년부터 하이닉스로 오더를 받아온 한미반도체. 아니, 당연하게 외국기관 오늘 막 때려 사는 거죠. 70만 주 샀잖아. 한미반도체. 맞나요? 한미반도체. 하이닉스구나. 죄송합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얼마 샀어? 외국기관 때려 사가지고 이 34만 주 수준? 34만 주면 9,700만 주짜리니까 0.3% 이상 작지 않아요. 대주주 집은 62%, 외국인 집은 14%대짜리에.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지금 5% 비중을 갖고 계세요. 아주 교과서적으로 잘 갖고 계세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의 경우에 우리가 25% 비중인데 지금 22.4% 아주 좋으시고요. 매매가 원활하시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실현 재편입의 기준 잡을 수 있는데 당분간
현대차가 눌린다라고 한다면 23만 원 공방 정도. 23만 원이 좀 이탈되더라도 그 정도의 공방. 그럼 거기선 편입인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50조가 안 돼요. 오늘 주가 밀려서 현대차가. 기아가 지금 시가총액이 44조뿐이 안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0조 넘기잖아요. 근데 이들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죠. 현대차, 기아, 그들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지금 60조를 둘 다 넘겨도 순이익이 작년 기준에 13조 9조짜리 순이익인데 PER 5배만 돼도 시가총액 60조 50조가 돼 있어야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냥 뛰어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PBR로 얘기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의 기준에 PER까지도 같이 보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 종목을 전부를 묶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네들도 더 올라가는 당연한 명분이 형성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대수미 선생님 포트폴리오 계좌의 경우는 우리 전체 포트하고 비슷하세요. 비중도 그렇고. 그래서 기아 현대차의 기준에 만약에라도 이제 단기 설정 범위에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공식적인 매도 사인이 아니더라도 현대차의 기준에 뭐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합니다. 뭐 혹은 뭐 기아의 경우 어떻게 대처합니다. 이런 부분 참조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난 금요일 날 음봉으로 내려올 때 차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22만 원 이하에서 차익 실현했어요. 대신에 어제 기준에 이제 뭐 기아를 재차 편입의 기준을 잡았고 그 공간의 갭이 있죠. 현대차 차익 실현하고 나서 만약에 23만 원 공방 나온다면은 4% 위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 또 그 위에서도 사는 기준이 될 수 있고. 근데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해서 밀려 내려오면은 또 중장기로 보는 거고 밑에서 사면서 차익 실현하고 위로 따라붙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1분기 내에 현대차가 25만 원 넘기는 거 당연한 거고 1분기 내에 30만 원 넘기는 거 당연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30만 원 넘겨도 2억 1,100만 주짜리 60조뿐이 안 돼요. 겨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넘깁니다. 겨우 60조면 13조의 수준이익을 낸 애가 60조면 PER 5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저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되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지수 기준의 랠리가 나오는 거지. 개뿔이나 무슨 저 PBR 종목을 어떻게 들어올려. 한국전력 들어올 거냐고. 지주사 들어올릴 거야? 그런데 발빠뜨려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면 절대 안 돼요. 결론은요. 저평가인 종목 실적 대비죠. 누구예요? 반도체라니까. 누구예요? 자동차라니까. 누구예요? LG화학 지금 실적이 몇위? 영업이익 우리나라 5위입니다. 5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해요. LG화학. 거기까지가 실적 준 거야. 그리고 나서 LG화학 비중도 지금 7.4%이신데 뭐 종목이 조금 더 분산돼 있으시니까 10%까지 채우실 수 있어요. LG화학. 거래가 이제 그 100만 주씩 터져줘야 되는데 2차 전지 불편함이 있단 말이야. 2차 전지. LG화학은 우리가 실적주로 보고 화학주로 보고 미국의 그 대선의 영향의 기준에서의 공화당 정부의 승기 잡히는 부분에 전통 화학 업체들, 전통 에너지의 기준을 놓고 보는 건데 2차 전지 저 쓸데없는 에코프로 PM 이런 애들 때문에 동반적인 그 눌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것을 다 벗겨내고 있어요. 그 LG화학의 기준 지금 7.4%이신데 10%까지는 채우실 수 있는데 거래가 이제 월등히 100만 주 이상 단위가 터질 때 그 기준을 더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KB금융의 기준은 우리 공식 포트에는 없어요. 10%의 주력입니다 했는데 5% 갖고 계시는데 그 정도면 무난하다라고 봅니다. 매수 평균 단가 63,000원이시고 추세 매매 이제 대처하시면 되고 한번 차익 실현하셨다 재편입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죠? 그다음에 HLB가 매수 평균 단가 7,500원에 7.3%이신데 좀 높아요. 5%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메타방이야. 메타방의 기준을 별도로 잡고 대처하는 거고. 지금 그 우리 이 대수호미 선생님께서는 그 기준이 아니시기 때문에 HLB는 아무리 좋다 해도 5%. 그리고 지금 HLB를 무지하게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방 안에.
신규 가입자. 오늘 장 막판에 매수세는 막 그냥 막 쏟아져 나가니까 기분 좋으셨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몰빵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실 것 같으시면은 메타방으로 오셔야 되는데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추후에 메타방을 인원을 다시 받더라도 절대 신규 가입자 안 받을 거예요. VVIP를 거치고 오시는 분들만 받을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신뢰가 없어서 안 돼. 설명도 어렵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HLB 7,500원이신데 오늘 지금 현재 종가 신고가 내고 74,000원으로 끝냈고 매수 잔량을 쌓아놓고 끝냈고 지금 뭐 시간의 단일가 기준에서의 호가가 일단은 만주 단위씩 막 거래가 수반돼야 돼요 사실. 그 흐름 속에 초강세 흐름을 주느냐. IR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 변동이 확장된 거예요. IR 발표가 나오면서. 그래서 내일 시간도 야리꾸리하게 잡아놨죠. 15시에 IR을 하겠다. 16시에 끝내겠다. 아주 진짜 바이오 애들 하는 짓거리 보면은 근데 뭐 수익을 낼 수 있다면은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HLB도 신고가의 수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중만 조금 조절을 하시고 오버슈팅 나오고 차익 실현의 신호 나가면 칼같이 이제 차익 실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심택의 경우가 이게 매수 평균 단가 좀 잘못돼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하여간에 뭐 74%의 수익으로 돼 있으신데 어찌됐건 우리하고는 기준이 안 맞아 있어요. 근데 심택을 아마 우리 직원분이 제대로 넣으신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비중이 15.8%이신데 IT를 갖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이제 막 1조 넘긴 종목이고 근데 우리 주력주가 있으니 하이닉스 그 다음 순위 한미반도체 HPSP 그 다음에 이틀 연속 굉장히 두들겨 맞아버린 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강도 있게 지금 돌려놨죠. 그쪽의 기준으로 이동 전략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게요. 그다음에 엔캠의 경우는 뭐 매도 사인이 오늘 뭐 충분히 나갔으니까 차익 실현 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매도 사인 나가고 마지노선 매도 부분이 20만 6천 원, 6,500원이었어요. 20만 6,500원 차익 실현 대비 3,000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뭐 프로그램이 막판에 조금 더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에 17만 주 1%산 건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누적적인 수급이 거의 없고 외국인 집은 6%인데 이건 대단한 거예요. 배터리 옹호론자 그 3명, 4명 선대인 소장 또 김석일 소장 또 배터리 아저씨 우리 이창환 저기 하이투자증권의 직원 2차 전지에 아주 몰빵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몰빵을 해놓고도 자기는 분산 투자했다는데 2차 전지만 다 분산 투자랍시고 하는데 최고점에서 아작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2020년, 2030년까지 갖고 가라 그러고 엔캠도 2030년에 매출이 뭐 20조가 발생될 수 있다. 주가가 30만 원 넘길 거다. 추종자들은 야 진짜네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91,200원에 포착이 된 종목인데 검색기에서.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들의 매수사인의 몰빵. 막 에코프로 박살나 있는 분들도 그냥 그러면 얘로 몰빵하자 이 몰빵 그 파킹이 들어와 있는 거야. 거의 뭐 라더견이 사태 돼버리는 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 큰일 날 수 있어요 이거. 일단 우리도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고 대처하고 했는데 우리가 뭐 오늘 매도 사인 나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제 매수 사인 강하게 드렸잖아요. 어제 강하게 매수했고 오늘 뭐 신나게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지금 투자 주의에 투자 경고 지정 예고란 투자 경고 예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 경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러면은 이제 하루 이제 뭐 거래 정지되고 또 풀리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매매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삼성전기가 5%인데요. 거래가 터져주면 비중을 좀 더 확대하시면 돼요. 기준은 최소 100만 주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500만 주씩 터져야죠. 그리고 이제 추세 매매 기준에서 비중 가져가실 수 있는 우리 10% 비중 넣었는데 5%신데 거래 터지면 한미반도체 5% 굿.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31,600원이 평균 단가신데 오늘 뭐 26,900원까지 아주 박살이 났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결론은 지금 29,300원 종가에 잘 돌려놨어요. 잘 돌려놨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과하게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흐름 범위가 또 주봉 기준에서의 3만 원 넘기면
망치형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뭐 상상을 초월해요. 응? 아까 올려드렸었는데 오늘 뭐 대단한 거죠. 어제 같은 경우 떨어지는 칼날은 이제 잠시 멈춰두고 대처를 했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아주 강력한 그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누구야? 주성 엔지니어링 마이너스 10%까지 밀렸다가 되돌릴 때 흐름에서 22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 또 신한창고에서의 공격적인 매도 그것을 KB증권 쪽에서 받아가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그 흐름 속에서 좀 과도하게 반응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간단한 뭐 이슈 범위는 있는데 굳이 신경 쓸 내용이 아닌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보고서들이 조정받기 직전에 꽤 나왔단 말이에요. 3개 정도. 매우 긍정적으로. 그리고 신고가에 1% 못 올라온 상태. 그러니까 38,000원 신고가인데 37,700원인가요? 그거 찍고 밀린 폭의 범위가 너무 확대된 거예요. 4,800만 주짜리에 800만 주. 오늘 수급 범위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기간이 7만 6천 주 샀죠. 결론은 누적 수급 범위가 이제 800만 주 정도 돼요. 4,800만 주에. 그럼 얼마에 16% 정도 매집이 돼 있거든요. 매집 평균 단가가 2만 8천 원대야. 얜 프리미엄이 없는 거지. 그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 때문에 눌림목의 흐름이 좀 많이 확대됐단 말이에요. 2만 8천 원 이상일 거예요. 평균 단가가. 결론적으로 오늘 뭐 잘 되돌려 놨고 3만 원 넘기면 이제 정상적인 추이 추세의 흐름으로 진행될 거예요. 3만 원 넘기면. 주봉에서는 뭐 벌써 이제 뭐 2만 9천 원 명목 가격 뭐 다 넘겨놨고 3만 원이면 이제 뭐 명목 가격 기준에 그러니까 2만 9천 원이면 절반의 되돌림의 기준이고 3만 원이면 뭐 명목 가격까지 그리고 이제 쭉쭉쭉 뻗어 올라가면 되죠. 그렇게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아주 포트폴리오 아주 좋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 주신 내용이 포트폴리오 계좌 하나하고 변동성 종목 계좌 하나하고 2개 운영을 할지 아니면은 뭐 DB증권 하나 딱 몰아가지고 운영을 할지 고민되신다 하셨는데 그건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신데 일단은 포트폴리오 계좌를 만드시고 나머지는 변동성 매매 종목을 별도로 운영하시는 게 옳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 범위를 조금씩 인출하셔서 변동성 매매를 하셔도 돼요. 그럼 변동성 매매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잡는 변동성 매매는 어때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뭐 상한가도 나오죠. 그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실질. 근데 주력을 빼놓고 변동성 매매만 하시겠다 하시면 심리적으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HLB 운전 얼마나 잘해드렸어? 또 메타방에서는 HLB를 지금 2주째 보고 있는 거예요. 2주째 매매를 하고 있고. 다행히 뭐 성공이죠. 신고가인데 성공이지 뭐 실패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HLB의 하루에 변동률이 얼마? 24%. 언제? 1월 23일 날. 전일 대비 상승률로. 그 다음에 25일 날 11%, 26일 날 19%, 그리고 29일 날 11%, 그리고 마이너스 8%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뭐 한 20% 변동이 나온 거지. 그리고 2월 2일 날 또다시 8%대 변동. 그리고 오늘도 저점 대비 10%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 그 변동률을 감내를 하고 감안을 하고 들어가서 수익 범위를 설정하겠다, 잡아내겠다 한 건데 예를 들면은 HLB가 장중에 잘라서 매수해 드리면서 장중에 잘라서 올려드렸던 HLB의 그 차트하고 지금의 차트하고 완전히 달라요. 장중에 잘라서 올려드렸던 차트의 범위는 주가가 7만 원이 뭐야 6만 9천 원 뭐 그렇게 밀려 있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그 눌림폭으로 형성이 돼 있었고 지금의 기준은 일본 기준에 완전히 그림이 달라진 거죠. 완전하게. 요게 윤정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돼 있고 변동성 매매를 별도로 하시면 변동성이 좀 확장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 구성이 돼 있고 변동성 매매만 따로 하시면 변동성의 극대화 부분도 들여다보실 수 있고, 얘가 원래 뭐 20%도 등락이 변동이 나왔구나. 시가총액 9조짜리인데도 10조 넘기는 종목도 상한가도 가는데 20조짜리가 상한가도 가는데 얘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러면 눌릴 때에도 뭐 3, 4% 이상도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럼 막연히 뭐 조정 깊어지는데 계속 갖고 가자라는 그 기준이 아니라, 결론은 이 박스 범위에서 계속 움직이던 범위를 들어올린다라고 한다면 빠르게라도 오늘 문자가 장 막판에 뭐 공격적으로 나간 것처럼 빠르게라도 진입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전략 잘 꾸려서 대처할 때에 손절 범위나 이런 부분도 좀 넓게 구상을 해둬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도 없이 그냥 뭐 속단편으로 몰빵을 해서 대처를 할 때는 20% 변동 나오는데도 한 5% 10% 밀려버리면 아찔하죠, 솔직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자락에서 손절을 하게 되고 투매를 하게 되고, 돌리면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또 내동매매에서 쫓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1월에 가입하시고 이제 막 라이브 방송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성향을 정확히 몰라요. 지금 포트폴리오 완벽하게 잘 구성해 주셨는데 요 정도만 되면 그냥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서 포트폴리오 수익을 내셔도 돼요. 왜? 이제 막 가입하셨죠?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판단할 땐 다른 데서 좀 죄송스러운 표현으로 초점 박살 나 계셨을 거예요. 똑같은 종목, 현대차다 그러면 현대차를 보셔야 되는데, 자동차다 그러면 완성차, 현대차, 기아를 보셔야 되는데 자꾸 소부장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의 기준 범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서 대처를 하시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설정하고 싶다 하시면 전체 자산의 이제 일부 범위를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종목 검색기를 갖고 계셔야 제가 일일이 뭐 메타방에 계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메타방에 오시면 뭐 메타방 기준 잡아드리는데, 개별 기준에서 매매를 하실 때는 검색기가 필수죠. 그러니까 검색기에서 뜨는 종목 위주로 또 하셔야 되고, 그래서 검색기 기준의 기능을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HLB도 결국은 검색기 뜨잖아요. 검색기 뜹니다, HLB도. 그러니까 검색기 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캡처해서 올려드릴 건데, 검색기에 이렇게 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플러스가 나야 이제 우리는 설정 범위가 잡히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는데 하다못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저러한 흐름을 다 잡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재편입의 기준이 잡혀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바닥에서 다 잡힌 거예요. 바닥에서 주가가. 바닥에서. 그러고 나서 뭐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검색기 부분을 활용을 최대한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 계좌를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부분은 다시금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의 그 기준 내용들을 이제 설정해서 이렇게 좀 올려놔 드리고, 그리고 오늘 모차르트 선생님과 또 한 분이 계세요. 세 분인데 간단하게 추가적인 전략 잡아드리는데, 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 LG와 한미반도체 이걸 가지고 지금 4분의 1 만에 7%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저 포트폴리오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이닉스 다시 14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오늘 문자가 한 5번 이상 나온 것 같은데요. 문자 내역 다 캡처해서 하이닉스 오늘 PPT, PDF 파일, 그리고 HLB PPT, PDF 파일, 엔캠 PPT, PDF 파일 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특히 야간 근무자의 기준 마지막까지 열심히 좀 해주시고, 삼성전기가 좀 아쉽게도 14만 원이 뭐 15만 원 위쪽 16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지금 당장의 기준에 지금 지수에서도 너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고, 현대차는 뭐 대박이죠. 23만 500원까지 밀렸다가 또 종가 상당 부분 돌려놨고, LG화학도 일단은 이제 2차 전지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내일 거래만 제발 터져줘라. 내일 거래 안 터지면요. 신고가 내기는 힘들어요. 67,000원대인가요? 신고가가. 거래가 터져야 된다. 500만 주 이상. 그리고 기아가 굉장히 많이 휘청됐어요. 기아의 기준은 얼마? 11만 원 공방에서 이제 10만 6천 원까지 열어놓는데 미끄러져 내려올 때 이제 편입 설정 범위 있는 물량 유지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완성차는 현대차에 집중한다. 아, 난 기아인데 병행하셔도 되는데 현대차로 뭐 현대차 매수엔 나올 때 그쪽으로 움직이셔도 되고 HLB 74,000원 신고가입니다. 그다음에 HP, SP 46,150원까지 일단 돌려놨는데 얘도 12월 1일, 12월 15일 신고가. 그다음에 1월 달에 또 신고가 내주고 고점 대비해서 훅 밀린 거예요. 근데 고점까지 해서의 흐름 한 템포만 다 올라가. 단 하루에도 올라갈 수 있어. 변동 가볍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고 이수페타시스도 이번에 34,000원 찍고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인데 29,850원 얘도 뭐 한 템포죠. 그래서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종목의 매매 기준을 설정을 하실 때 너무 민감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하셔야 되고 나는 좀 잘 가볍게 대처하고 싶다.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방이 있다. 근데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 이제는 안 받을 거예요. VVIP 방을 거치신 분들만.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뭐 아우 머리 아파. 귀찮아.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엔캠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량 차익 실현 끝. 이제는 몸집이 굉장히 가벼워진 거죠. 가벼워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올려드리는데 VIP 방과 VVIP 방은 이렇게 녹화되는 걸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영상까지 다 올려드리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지금 모차르트 선생님 종목이 기아 11만 7천 원 그 다음에 한화를 갖고 계시고 삼성물산 코덱스 네버리지를 갖고 계시고 클라우드웍스, 엔캠, 포스코홀딩스, LS를 갖고 계시는데 자산 규모가 이러시면 안 돼요. VIP 방에 계셔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실 건데 윤정두가 직접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절대적으로 지금 회사에 전화한다는 건 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윤정두의 야간 무방을 보시든 회사에 전화해서 회원가입 문의를 하신다는 내용 자체가 야간 무방을 보시든 뭐 유튜브를 보시든 박승재 TV를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간 무방에서 윤정두한테 물어보세요. 직원분들 괴롭히지 말고. 직원분들이 주식을 알아 뭘 알아. 또 운영 전략에 대해서도 저도 잘 설명 못해. 그냥 간단한 거야. 1억 이상이시다. 그럼 VVIP 방이에요. 아 종목이 다른가요? 이런 거 꼭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 종목 다른가요? 그걸 물어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한국경제TV에 와우넷에 전화해서 A라는 전문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뭐 종목이 다른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해? 콜센터 전화 받는 분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방이든 어디든 확인하시고 가입 전화만 주시는 거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운영하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내부에서도 전화 받으실 때. 그냥 VIP 방은 교육 방인 거야. 영상 올려드리면 요즘은 영상도 안 올려드려요. 메타방이 생긴 다음에 장중 녹화를 거의 못해요. 메타방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상도 장마감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야간 영상인데 그거 보시고 전략 꾸리시는 거고 그리고 VVIP 방은 라이브 방송을 접속하실 수 있을 때 접속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종목의 그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실시간을 기준하고. 그리고 물어보실 때 즉흥적인 대답이 계속 나갈 수 있잖아요.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자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VVIP 방으로 오셔야 됩니다. 다른 거 뭐 묻고 따지지도 마. 그래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사이트에 오시면 유튜브 윤정두 자체도 이렇게 간단하잖아 설명이. 유튜브 오셔가지고 어제 야간에 HBM 반도체 N자형 패턴 폭등 현대차 HLB 저 PBR주 엔캠 신성 델타 테크 하이닉스 전부 이거 보시라는 거예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사이트에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메인 화면에 보시면 전화번호 밑에 나와 있어요. 그죠? 전화번호는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저 전화번호 전화하셔가지고 나 윤정두랑 같이 갈래요 하시면 안 물어봐도 말씀하세요. 내가 자산 규모가 이 정도인데 그 방에 내 자산에 맞는 방을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가 아니라 설정해 주세요. 설정해 주세요. 내가 자산이 이만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자산이 1억 이상이세요? 아, 그럼 VVIP 방으로 가세요. 끝. 뭔 차이가 있는데요. VVIP 방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죠. 수익 내세요. VIP 방은요. 어우, 이거는 문자 받으시면 스스로 해석도 하셔야 되고 뭐 영상도 올려드리긴 하는데 그걸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1억 미만이신 분들께 좀 죄송스럽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1억 미만이신 분들 뭐 자산의 규모 여부를 떠나서 그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수익이 목적이잖아. 언제 교육받고 뭐 언제 뭘 해서 수익을 낸다는 거야? 윤정도의 38년 뭐 노하우로 한 방에 뭐 다 돼요? 안 돼. 거기 보시면 우리 모차르트 선생님도 결국은 우리 대수 호미 선생님이신가요? 필명이 입에 안 익어서 결국은 문자반에서 VIP반에서 오시는데 일주일 걸리셨는데 수익률의 극대화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놓치시잖아. 마찬가지예요. 지금 2 플러스 3 가입하셔가지고 396 그거 연휴 지나자마자 가격 올릴 겁니다. 농담해 해라. 이렇게 좋은 장에 왜 그 가격을 해? 한 달에 5달에 400이면은 80만 원도 안 되지. 80만 원인가? 80만 원에 58에 40 그러네요. 80만 원도 안 하네. 77만 원짜리 상품이네. 아니 윤정두 상품이 77만 원짜리가 어딨어? 한국경제TV 뭐 MTN, MBN 다 가봐. 윤정두 반도 안 되는 새끼손가락도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말 같지도 않은 가격 받고 있는데 응? 올릴 거란 말이에요. 올리는 걸 떠나서 이것도 올릴 거고 VV도 원래 550이었잖아. 이 좋은 장에 안 올려? 현대차에서 미친 듯한 수익이 나오고 기아에서 나오고 올려야지. 결론은 2 플러스 3 뭐 396을 하실 바엔 이거 한 달을 하시라니까. 이게 낫다니까. 이걸 해서 수익을 내서 연장을 하실 생각하든가 수익 내서 매달을 끊으셔야지 5달 동안 뭘 하겠다는 거야. 문자 나오면 그냥 문자대로 기계적으로 하시겠다.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문자반은 포트폴리오 자체가 나가질 않아요. 문자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 범위의 문자는 어쩔 수 없이 VVIP, VIP방만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나갑니다. 그리고 영상 부분이나 이런 그 제공도 VIP방 이상에만 돼요. 그러니까 문자반은 말 그대로 이제 문자만 나가는데 뭐 그렇게 해서 매매가 원활하시다라고 하시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으신데 가급적이면 자산 규모가 있으신데 그럼 관리를 받으시는 거지. 전체적인 관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절대 문자반 2 플러스 1 198이죠. 그럴 바에는 VVIP방으로 오셔서 수익 내고 멋들어지게 동네방네 소문 내시고 그리고 연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타방은 저거는 이제 VVIP방을 거치신 분들의 기준에서만 말 그대로 이벤트성으로 여러분들께 16년 만에 15년 만인가 진행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 메타방 같은 경우 매매 따라하기 방 같은 경우는 VVIP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저건 공짜죠. 목표 수익이 도달되면 제일 좋고 목표 수익이 최도달이 안 됐다. 마이너스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윤정두가 하는데 서로. 그럼 뭐 플러스 1개월에 15% 났다. 혹은 3개월에 뭐 80% 났다. 그럼 그 수익 챙기시고 결제하셨던 금액은 환불 받으셔서 VVIP방으로 오시겠지. 그 수익이 나는데 안 오시겠어? 근데 이게 윤정두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지. 저거를 우리 직원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들으실 거야? 이거 내려버리세요. 메타방.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죠. 디자인 하신 분도. 좀 하면 대답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저 내려버리세요. 그냥 유료 회원분들만 아시면 되니까. 그게 나아. 정신없을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 모차르트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기아의 비중이 14%이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준이신데 오늘 모르겠어요. 엔캠을 차익 실현하라고 그 매매 사인을 잡아드렸는데 우리는 이미 벌써 이제 엔캠 같은 경우 엔캠이 왜 21만 원이 평균 단가시죠? 응? 21만 원이 평균 단가 맞으신가? 어찌됐든 뭐 21만 원이면은 오늘 포트폴리오를 저한테 느껴주신 건가? 어디서 다른 데서 엔캠의 매수 사인을 받으신 건가? 우리는 어제까지가 공격적인 매수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어제 종가가 19만 1,500원인데 20만 원이 되실 수가 없잖아. 21만 원이. 근데 21만 500원에 주가 변동이 확장됐을 때 편입을 하셨을 수는 있어요. 28.4%이신데 우리가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드린 게 엔캠을 얼마에 잡아드렸더라? 21만원에서 20만 6천 원대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익 실현대로 매도를 하셨다면 손절이 되시겠죠?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개별 매매 하실 수 있더라도 방안에서의 전략 부분은 명확합니다. 9만 1,000원부터 1,200원부터 들어갔었던 거고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근데 지금은 이제 투자주의의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은 어찌됐든 단기과열 지정 예고, 단기과열에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란 말이에요. 뭐 저게 지정이 된다고 해서 뭐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은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는 뺀다. 일단 오늘 뭐 정리가 됐어요. 그 개별 매매 기준에서 보셔야 되고 또 의문이 드시면 문의를 해주시면은 영상 올려드릴 건데 기존의 영상 다 확인하셔서 보시면 돼요. 어제 엔캠 영상도 있는 것 같은데 심야 영상 차익 실현할 때 그런 심야 영상들 링크가 없으면 원본이라도 올려드리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야. 야간 근무자 마감까지 제대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새벽에 올려놓는 자료들까지 다 확인하셔서 대처하셔야 돼요. 기아 유지하시고 지주사 하나가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쪽도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이 확장돼 있었는데 사실상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저 PBR 종목의 기준에 지주사의 성격 기준에 뭐 어떻게 얘를 개선시키라는 얘기인지 나는 정부의 정책에 저는 솔직히 이렇게 반감을 가져본 적 처음이야. 공매도 금지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 얘를 인위적으로 하나그룹이 주가를 땡기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걸 짜놓은 건지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 짜놓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바에는 하나에서 예를 들면 하나의 사업사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하나 솔루션인데 하나 솔루션이 뭐 나름 저평가잖아요. 화학주고 이쪽의 부분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이런 쪽의 성장성 기준에서의 흐름을 잡아가라라든가 PR이 뭐 낮은 종목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움직임을 준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뭐 막연하게 지주사 땡겨라 이건 아니에요. 하나 15% 갖고 계시고 삼성물산 7% 갖고 계시는데 우리 포트폴리오로 다 세우세요. 우리 포트폴리오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수를 땡기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그 지수를 땡기는 게 누가 땡길 건데? 그 지수를 누가 땡길 거예요? 결론은 시가총액 비중 27% 이제 회귀되어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땡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런 흐름의 기준을 명확히 보셔야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자동차 쪽도 뭐 저 PBR주 이렇게 돼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 PBR이 이제 1배를 넘었는데 1.2배까지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설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견인한다는 기준에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뭐 LG화학도 우리가 비중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 포트 올려드렸고 이 공개적으로 다 해드려요. 무료로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 무료로도 보셔봐야 안 따라하는 걸 뭐 어떻게 해. 그리고 거기에요. 금융지주사. 만약에라도 지주사를 설정을 한다? 금융지주사뿐이 없어요. 응? 만약에라도 설정 범위를 잡는다? 금융지주사뿐이 없다고.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금융지주사뿐이 없어요. 지주사 자체적인 흐름 가지고는 어떻게 땡겨 놓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 그러니까 하나 같은 경우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셔야 되는데 야 근데 매매가 굉장히 빠르신 것 같은데요.
그냥 움직인다 그러면 뭐 시가총액이 뭐 6이건 5이건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막 사. 기아, 하나, 삼성물산 막 한 방에. 그럴 바엔 세 종목 중에 한 종목만 사도 돼요. 세 종목 중에. 그리고 이제 코덱스 네버리지 갖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은데 굳이 1.9% 갖고 계실 바에는 굳이. 그리고 이제 ETF 상품은 말 그대로 증권사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마케팅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이구 이게 어이구 큰일 났네. 키보드가 자판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ETF 상품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해치용이나 이런 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하여간에 ETF 상품을 그렇게 권해드리는 성격은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건 설명드릴 거고요. 클라우드 웍스라는 종목의 기준은 시가총액 1442억인데 누군가가 코멘트를 했겠죠. 전략 매도. 들어가실 종목이 아니에요. 전략 매도.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아니 지금 보니까 저 PBR 또 정부 정책 관련 지주사 이렇게 다 섰네 뭐. 기아, 하나,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LS까지 전량 다 매도. 좀 무성의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전량 다 매도요. 전량 다 매도. 싹 다 매도. 기아 빼고 싹 다 매도. 무슨 의미로 얘네를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부의 정책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또 결국은 개인들 다 죽여놓는 정책이 되는 거지. 어떻게 저런 정책을 짜는지 난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바보들도 아니고 진짜. 제 입장에서는 그들이 바보처럼 보여요. 이번에 정책 짜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가 IT로. 응? 엄청난 수익을 내야 될 판에. IT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고. 아이고 참. 자 그래서 결론은 아쉽지만 우리 모차르트 선생님 다 정리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무조건적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야 윤정두가 그러는데 나 무조건 VV로 바꾸래. 바꾸세요.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처음부터 자산 물어보셔서 VIP 가신다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다. 한 달을 끊으시더라도 VVIP로 오셔가지고 수익 나시면 연장하시고 그렇게 가야지 뭐 5달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검증해 보려고 윤정두 5달을? TV 보고 다 검증하셨잖아. 응? 수익이 목적이지 이 좋은 장에 뭐 하시겠다는 거야.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 분이 올려주셨는데 지금 연락도 안 되시고 그러셔가지고 아마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 못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가지고 계신 물량이 제가 얼핏 또 전달받은 거는 뭐 HLB에 거의 대부분 있으시다 그러는데 그러시네요. 근데 HLB 오늘 어제 가입하신 거죠? 어제 가입하시고 기존의 HLB를 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러신 것 같은데 결론은 HLB의 기준의 비중이 지금 80%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 규모가 장난이 아니세요 또. 근데 왜 VIP방에 계신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 아끼셔서 뭐 하시게? 백화점 가서 멋들어지게 야 옷 좀 갖고 와봐 좋은 거 갖고 와봐 그러시고 세탁소 가서 그 옷 대리미질하는데 1,000원만 깎아줘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지금. 진짜로 자산 규모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여력이 충분하시단 말이에요. 그 여력이 충분하신 상황이신데 굳이 왜 여력이 되시는데 자산 여력이 충분하신데 굳이 왜 VIP 방에 계시는지 그러니까 뭐 설명을 제대로 난 못 들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 결론은 무방에서도 얘기했잖아요. VIP 방으로 오셔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이 정도시면은 포트폴리오 구성 따로 하시고 그리고 매매 따라하기 방은 1억 계좌 따로 만드셔갖고 1억 이상이시면 안 돼요. 인원이 여러 분이시면은 매매가 될 수가 없어. 한 분이 막 10억 해버리시면은 그 10억의 물량 소진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1억이면 1억만 딱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DB 쪽으로 자산 옮기시고 검색기 활용하시고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나는 그냥 뭐 한 방이야 그냥
이 돈 좀 여유가 많아. 내가 여유가 많으니까 이 돈은 당연히 훼손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난 그냥 집중해서 할 거야. 매매를. HLB 펀더멘털적으로 검증 안 됐지만은 지금 FDA 승인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뭐 아직까지는 결론 난 게 없잖아요. 결론은 그런 매매 기준이시다. 성향이 그런 기준이시다라고 하신다면 포트폴리오 일정 범위 구성해 놓으시고 매매 따라하기 방에 계좌 구성하시고 운영하셔도 돼요. 다만 VVIP만 거치고 오셔야지 그냥 오시는 부분은 안 받을 거예요. 서로 모르잖아. 잘 신뢰가 없잖아. 최소 1년, 2년, 3년씩 이렇게 저랑 함께 해보신 분들 최소 그러신 분들이 오셔야 메타방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기아의 비중은 제가 보니까 기아 비중이 20% 이시네요. 기아 20%이시고 마이너스 4.89입니다. 그죠? 오늘 많이 미끄러져서. 그리고 HLB가 80%이시고 나머지는 뭐 비중이 엔캠이나 이런 쪽은 뭐 그냥 소액으로 들어가신 기준인 것 같아요. 엔캠 정리되신 거고 HLB 테라피틱스도 제한적 금액이니까 개별 매매 기준 잡으시고 HLB는 뭐 오늘 따뜻하셨겠죠. 어제 가입하시고 원래 갖고 계신 물량이지만 오늘 조정받는데 정리가 아니라 계속 매수의 신호를 잡아드리고 결국은 신고가가 나오고 저점 대비 10%가 올라와서 끝났고 다만 이제 뭐 내일이 됐든 추후의 흐름에서 이건 아니다. 단기 고점이다.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하면 매도하셔야 돼. HLB 그냥 냅뒀더니 더 가더라 잘 가더라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HLB의 경우에 매매를 이미 매도 사인을 이번에 변동에서도 꿰드렸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안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어지간하면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달에 종목 검색에 떴을 때도 매매 사인은 개별적으로 교육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FDA 승인 관련된 이슈 터트리고 움직임 나올 때 그럴 때에도 1월 23일 날 꼬리 달고 내려올 때에도 저때 매수 사인 안 잡아드렸어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 검색기 그다음 매매 사인 잡아드리는데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인 거예요. 냅뒀더니 돌리더라. 야 이건 눌림목이야. 눌림목이더라도 뭐 5% 10%씩 빠지는데 차익 실현 안 할 거예요? 손절 안 할 거예요? 아무리 여유 자산이시고 그래도 훼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기준에 다른 걸 다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VVIP만으로 넘어오세요. 무조건적으로 넘어오시고 지금 오후반에 계신 분은 뭐 다른 거 뭐 정리 작업 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종목 4시 넘었는데 왜 종목 하나도 안 올라가나? 5시가 다 돼가는데 정리된 종목부터 하나 올려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뭐 특히 HLB 한 종목 또 변동성이 큰 종목 위주로 계시니까 한 달을 하시더라도 5달 끊어놓으시면 뭐 할 거야? 한 달을 하시더라도 VVIP 방에 오셔서 VVIP 방에서 대처를 하셔서 수익이 목적이신 거지. 지금 뭐 가지고 계신 자산 규모에서 뭐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는 변동의 차이가 크니까 10% 수익이 나시면 얼마예요? VVIP 얼마를 끊을 수 있는 거야? 그거 얘기하면 이제 노출돼 버리니까 그 얘기까지는 안 할게. 몇 년을 끊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기준 잡으세요. 아시겠죠? 자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차분차분하게 이제 대처하시면서의 기준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들여다보고 대처하자. 그 말씀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상 올려드릴게요.